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재밌게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뭐 어려우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또 여러분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4단계죠. 그래서 저도 게을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갑니다. 자,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구약을 쭉 제가 좀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구약 시대의 구분 및 주요 사건 연대표 해가지고 구약을 크게 나누면 창조 시대, 맨 처음부터 BC 4세기까지 창조시대, 이때 주로 일어난 것은 천지창조,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 노아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주요 배경은 민족의 분화와 확산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의 범죄와 노아홍수와 바벨탑 이야기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라 그래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뿐만 아니라 요셉까지 연결된 사건이죠. 그래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또 이 당시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욥기서죠.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까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욥기서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압받다가 이제 풀려나는 그런 출애굽 시대.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출애굽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모두 다 출애굽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 우리 봤죠. 12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왕 때의 시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시편까지 내용입니다. 분열왕국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시대죠. 그리고 이제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했고,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나눈다면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까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이 나눠져서 멸망할 때까지,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귀환 다시 돌아와서의 그런 내용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보기 전에 이제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던 창조 시대를 조금 더 구별해 보면, 만물의 기원이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락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다음 바벨탑 사건이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시대 크게 말하면 창조 1장, 2장, 타락 3장부터 5장, 노아홍수 6장부터 9장, 바벨탑 사건 10장부터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창조는 1장, 2장, 타락은 3장부터 5장, 그 다음에 노아홍수 사건은 6장부터 9장, 바벨탑 사건은 10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오늘은 1장 1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딱 펼치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했어요? 창조했어요. 예.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땅 사고 집 사서 도장 찍어도 그건 인간끼리 서로 자기들끼리의 주장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네가 주인이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지 만물이 인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것인 양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또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뭘 못 믿겠어요? 내가 병들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 바꾸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뭘 못하겠냐 말이에요. 세상도 만든 분인데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리신 거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오래 살게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져요. 다 가능한 거예요. 아,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나 그게 가능할까? 왜 그랬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면 다른 거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거 다 믿어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 이것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어야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그거 믿어지면 다른 거 다 믿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못 믿게 하느냐? 진화론. 인간이 진화되었다. 모든 만물이 진화되었다.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뭐 화석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들죠. 과학주의. 네. 우리는 증명된 것만 믿는다. 볼 수 있는 것만 믿는다.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과학주의. 과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학주의. 증명된 것만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이것으로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진화론으로 과학주의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고, 보지 못한 게 훨씬 많고,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뭐 공기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증명된 것만 믿는다. 여러분, 증명된 게 얼마나 됩니까? 온전히 증명된 것은 법칙밖에 없어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근데 그게 얼마나 돼요? 증명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증명된 것만 믿겠다?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볼 수 없는 거 훨씬 더 많고 증명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것만 내가 믿고 살겠다. 그 다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다 뭘로 빼냐? 우연으로 말해. 우연. 예.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됐을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하는 거죠. 추측만. 그래서 진화론은요. 지구 역사가 길수록 유리해요. 아무튼 길게 빼요. 길게. 길게 빼가지고 길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됐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창조론은요. 지구 역사가 짧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 대부분 창조론은 지구 역사가 6천년이다. 뭐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근데 6천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안 믿죠. 그건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 오늘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특별히 저는 생물 원도 했고 투도 했고 이과생이었으니까 46억 년 전, 억 년 전에 이렇게 지구가 형성되었고 6억 5천만 년 전에 이렇게 인류의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가 생겼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리죠. 이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이상한 아메바 같은 것이 뭐 점점 진화돼 가지고 뭐 어류가 되고 뭐 이렇게 식물이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뭐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뭐 조류가 되고 조류가 뭐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게 뭔지는 증명을 못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아메바와 같은 어떤 것들이 최초로 어류가 짐승중에 어류가 생겼고 어류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점점 발전해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됐고 그래서 이 물고기에 살다가 이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지만 육지에서 살잖아요. 왜 이렇게 진화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개구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파충류, 뼈가 있는 파충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파충류가 꼬리가 잘려가지고 이런 쥐 같은 종류가 됐고 또 여기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조류가 됐다. 근데 이 박쥐가 문제죠. 박쥐가 자 어느 날 아무리 보니까 박쥐가 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날개가 생기기 시작 어느 날부터 날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꼬리는 없어지고 날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박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겠습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났겠죠. 그러면 여러분 쥐가 화석에서 많이 발견돼야 돼요. 박쥐가 많이 발견돼요. 이 중간이 많이 발견돼야 돼요. 요 쥐 인생보다 요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오랫동안 됐으니까 진화론이 주장한 거 보면 그런데 요런 것은 화석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냥 추측인 거예요. 이 쥐가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박쥐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어떤 단계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화석이 얼마나 발견됐을까? 이렇게 뭐 조류 같은 건 87.6%가 이미 다 발견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90%, 80%, 70%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 단계, 이런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이. 그러면서 발견될 거를 그냥 기대하는 거지. 발견될 거다. 언젠가는 발견된 거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주위에서 박쥐로 되는 이런 중간, 이런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생명체에서 점점 발전돼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낙타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각각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양은 양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창조하셨어요. 물론 말에서 발톱이 3개여서 4개로 이렇게는 발전할 수 있죠. 그러나 개가 말이 되고 말이 개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고양이가 되고 이렇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은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고 진화론은 어느 한 곳에서 점점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화론 특징이 뭡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숭이 아무리 교육시켜도 고등학교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무식하게 보여도 열심히 공부시키면 고등학교 충분히 가요.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수도 있어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론에서 사람이 됐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석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진화 과정이 원숭이 뼈보다도 사람 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요 인간의 역사는 원숭이의 역사 이 중간에 훨씬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뼈보다도 원숭이 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겨우 한두 개 이렇게 나온 것 가지고 그냥 턱이 좀 기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인간의 역사보다 중간이 훨씬 더 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면 이 중간 사람도 지금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으로 밖에 없어요. 존재가. 그거는 뭐냐?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생물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시조새가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꼬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조류는, 새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꼬리는 없다. 근데 파충류는 꼬리는 있는데 날개가 없다. 그래서 이 파충류가 아마 꼬리는 퇴화가 안 되고 날개만 생겨서 이런 시조새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딱 증거를 해요. 봐라, 파충류가 꼬리는 안 없어지고 날개는 있는 이런 시조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조새가 돼서 조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석이 얼마나 발견돼야 될까요? 요 역사보다 조류나 파충류 역사보다도요. 이 지나가는 과정이 엄청난 세월이 걸렸어요. 진화론에 말아보면. 그러면 이거 많이 발견돼야 되죠. 여기저기서 발견돼야 되죠. 어쩌면 이 도마뱀 뼈보다도 더 많이 발견돼야죠. 더 오랜 세월이니까. 그런데 발견됩니까 그렇게? 이런 거 딱 하나 두 개 발견된 것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중간적인 화석이 많이 발견됐는데 발견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지 이게 진화된 과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에 이게 색깔을 입혀서 바늘인데 이 작은 것들이 뭐냐? 이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그래서 이 대장균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대장균이 바늘 위에 바늘 꼭대기에 운동장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균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염색체 배열이 있거든요. 염색체 배열이. 이 대장균을 염색체 배열을 쫙 풀어봤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풀면은 이 대장균이 자그마한 걸 염색체를 하나 풀어도 A4지 용지로 1000페이지 분량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 하나가 틀려도요,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장균에도요, 볼품없는 이 자그마한 대장균에도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하나만 틀려도 이 대장균이 돌연변이가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뭐냐면, 똑같은 설계도가 돼야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대장균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설계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겠냐고 말이에요. 우연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대장균도 이렇게 설계도가 이렇게 1000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이런 짐승들은 얼마나 더 길까요? 인간은 얼마나 더 길까요? 어마어마하죠. 설계도가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설계도 중에 뭐 하나만 약간만 틀려도요, 돌연변이가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새가 결혼을 하면 똑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 염색체, 그 많은 분량 염색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자, 이 건물을 봅시다. 이 건물 누가 분명히 만들었겠죠? 설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자 있죠. 이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 건물은, 이 건물은 1000억 년 동안에 공중에서 먼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날아와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설계자가 있어가지고 설계도로 대로 만든 거에서 이 건물이 나온 거지. 그래서 설계도가 같으면 설계대로 만들면 똑같은 건물이 나와요. 똑같은 건물. 설계도가 같으면 설계도로만 지으면. 근데 이 건물이 1000억 년 동안 먼지가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 누가 믿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자가 있는 거지. 우연하게 뭐 공중에서 날아와서 만들어집니까 이게? 1000억 년 동안 기다려보세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말해요? 진화론은 우주가 먼지 하나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막 붙어가지고 자석처럼 붙여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고, 어쩌다 보니까 이 무생물체가 점점 진화해서 어떻게 진화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화석 몇 개를 보면서 이렇게 됐을 거다 추측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설명 못하고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디서 먼지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지구도 만드셨다고. 태양보다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설계자대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간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져서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 설계 도면이 틀리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설명할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믿어지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이걸 믿어지면 다른 거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못 믿게 하려고 뭘 만들었습니까? 진화론을 만들고 과학주를 만들어서 증명된 것만, 볼 수 있는 것만, 또 뭐 진화되었다, 오랫동안 진화되었다, 이거를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이 오묘한 것을 알면요,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뭐 우연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 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